안녕하세요. 구혜란입니다. 이걸 제가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살짝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동안의 궤적을 보니까 자료원에 한 6, 7년 있다가 서울대 사발련에서 또 그 정도 있다가 자료원으로 또 왔다가 지금은 또 이제 사발련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어차피 저의 정체성이 약간은 회색이고 박쥐 같은 사람이라 일단은 이 한국사회학 자료원을 3월까지는 근무를 했으니까 소개를 하고 대신 그래도 사회발전연구소의 얘기를 해야지만 전체 데이터의 생태계 그림이 그려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게 해서 사회발전연구소에 대한 얘기도 조금 넣습니다. 한국사회학 자료원은 국내 최대 규모의 사회과학 연구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동아시아 지역에서만 봐도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이고요. 이 양적 데이터뿐만 아니라 질적 데이터도 가지고 있습니다. 양적 데이터와 질적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전문 데이터 아카이브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초기부터 질적 자료, 그러니까 인터뷰 자료나 아니면 뭐 도큐멘트 자료나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같이 서비스를 했었고요. 초기에 저희가 이 도서관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1983년에 저희가 굉장히 많은 문헌 자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적 자료와 양적 자료를 이제 이용 문헌들하고 연결하는 작업들을 초기에 했어서 말하자면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 그리고 데이터 이용 산출물 정보의 통합 플랫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초기에 여기 연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서울대에서 시작을 한 건 아니고 에스콰이어 문화재단이라고 하는 예전에 신발 만들던 회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출자를 해서 사회과학 도서관이 만들어졌었고요. 사직동에 1983년에 그러다가 도서관의 기능이 이제 대학 쪽으로 넘어오면서 데이터의 부족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얘기가 됐었고 그래서 2003년에 도서관 안에 사회조사 데이터 아카이브라고 하는 부설기관을 만들었고요. 그 이후에 완전히 2006년에 그러니까 자료원, 그러니까 아카이브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코스타 1.0 시대를 연 거고요. 그리고 나서 서비스를 계속 하다가 2015년에 서울대로 왔어요. 그러니까 도서관과 서울대를 분리를 해서 도서관은 그쪽에 있고 이 데이터와 관련한 부분들이 이제 서울대로 이전이 돼서 지금은 서울대 기관이고요. 저희는 나름대로 우리는 21세기의 규장각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 초기에 초기에 서울대로 왔을 때는 아시아연구소 산하에 있었고요. 2022년에 박원호 원장님 취임하시면서 이 사회과학대의 독립적인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세 개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하나는 제일 중요한 건 데이터 서비스인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3,000개가 넘는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서베이 자료의 변수만 추출해가지고 사회조사 변수 DB, 그러니까 변수 수준에서 검색을 할 수 있는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데이터를 이용해서 산출된 데이터 관련 인용 문헌들을 또 연결을 해서 이 데이터로 뭘 할 수 있는지, 이 데이터는 어떻게 쓰였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고, 또 지금은 이제 안 하고 있는데 온라인 통계 분석 시스템을 장착을 해서 실제로 웹에서도 분석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서비스도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주요 서비스는 그렇게 해왔고요. 아마 코스타를 방법론 교육기관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방법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7년에 첫 한 개의 강좌를 이제 시작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350여 개의 강좌가 지금 열렸었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템 수로만 봐도 100여 가지가 되고요. 저희 그 훈련 이 워크숍을 지나간 분들도 벌써 한 아마 작년 올해 뭐 하면 거의 15,000명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 기관에서 통계 수업을 하고 가셨다가 박사님이 되셔서 오셔서 저희한테서 또 통계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데이터 페어도 하고 있고 내일 열리게 될 그리고 연구 데이터 관리 워크숍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주요 기능은 또 연구 기능입니다. 저희가 뭐 사회 지표 연구도 했었고요. 매년 통계청의 지원을 받아서 사회동향 보고서를 발간을 하고 있고 또 한국연구재단의 데이터 아카이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쪽 펀드를 받아서 이제 수행이 된 연구들을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놓은 기초학문자료 센터가 있는데 그거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연구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고 관리하고 그다음에 큐레이션을 해야 하는가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마 올해부터는 선거제도 비교조사나 또는 세계가치관 조사를 직접 수행을 해서 질 좋은 데이터를 앞으로 계속 생산을 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직이 3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아카이빙 사업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사업부가 있고 그리고 연구 관련해서 기획연구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각각 오랫동안 15년 가까이 거기서 아카이빙 일을 하시고 교육에 투신을 하시고 한 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일을 하고 계셔서 아마 국내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도 사실 저희가 동아시아 아카이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도 전문성으로 보면 저희 자료원의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전문성이 탁월하게 높다. 저는 그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시기를 보면 1958년 자료부터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대 사회학과 이만갑 선생님이 하셨던 농촌 연구 자료들이 있고요. 여기 맨 아래 보시면 제1회 국민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가 저희한테 있습니다. 이게 최초의 국민 여론조사 제대로 된 국민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데이터 종류는 지금 서베이 데이터 있고 질적 데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이 통계 데이터가 조금 더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큐먼트라 그래서 여러 가지 문서 자료들을 쭉 같이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형식도 그래서 수치 데이터도 있고 텍스트 데이터도 있고 이미지 데이터도 있고 오디오 비디오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뭐 약간의 그 개인정보 보호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직은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는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지오스페이셜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저희하고 같이 저희 기관에 이 아카이빙을 해서 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주제별로도 굉장히 다양한 사회과학 분야를 마우르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데이터를 관리하냐 하면 저희가 한 100여 개의 기관과 컨소시엄을 맺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산출하는 데이터를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그걸 받아와서 이 밸리데이트를 합니다. 퀄리티 체크나 아니면 데이터 셋업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하고요.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반려견이 되면 그거를 원래 데이터로 돌아와서 다시 수정을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그걸 그대로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프로세스가 된 데이터들은 장기 보존을 위해서 따로 아카이빙 스토리지를 만들어서 저장을 해 놓고요. 서비스를 위해서 그러니까 변수 DB라든가 아니면 자료 이용 문헌 DB라든가 온라인 통계 DB라든가 그런 것들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 데이터를 붓고 거기에 이제 이용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다운받아 가실 수 있게 그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소위 말하는 이 오픈 아카이블 인포메이션 시스템 참조 모델이라고 하는 거를 그대로 적용을 한 겁니다. 말하자면 이게 나사의 지원을 받아서 설립된 그 우주 항공 데이터들을 어떻게 표준적으로 저장을 장기적으로 할 건가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2000년대 초반에 했는데 거기서 이제 모델로 만들어졌던 그런 모델인데요. 초기부터 이 모델을 적용을 해서 데이터를 오랫동안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초기에는 그렇게 이용이 많지 않았던 이유는 저희가 유료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서울대로 오면서 무료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5년에 왔는데 2015년에 와서는 약간의 그 셋업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했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진 않았다가 2019년에 웹사이트를 이제 개편을 해서 오픈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러 국가에서 들어와서 저희 데이터를 지금 가지고 가고 계십니다. 사회발전연구소는요, 1965년에 설립된 사실 국내 최고의 연구소다라고 썼는데 찾아보니까 연대 사회과학원 연구소가 1962년에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연구소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도 사회조사 분야에서 체계적인 사회조사 방법을 가장 먼저 체계적으로 그 방법을 적용했던 기관이고요. 그 결과가 지금 저기 보여 있는데 이게 한국 중간고가 2000의 차별 출산 조사입니다. 이게 이혜영 선생님이 하신 거고 이게 최초의 체계적인 사회조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가 자료원에 있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많은 그 데이터들을 산출을 해놨는데, 그게 없어진 게 아니고요. 자, 이 사회발전연구소가 대단한 게 뭐냐 하면, 그거를 다 축적을 해놨습니다. 중간중간에 그거를 정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1970년부터 80년까지 무슨 연구를 했고, 그 데이터가 어떤 거고, 이런 것들이 정리되어 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초기에 사회발전연구소가 저희의 1호 협약기관이거든요. 와서, ISDPR에 자료실이 있어요. 거기 가서 있는 자료 없는 자료 다 끌어가지고 가져갔습니다. 아무런 정보가 없으면 그걸 할 수가 없었을 텐데 바로 그렇게 잘 정리된 정보가 그런 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데이터들을 저희가 최대한 살려서 지금 그 데이터들을 1960년대부터 지금 최근 것까지 다 여러분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50주년 행사를 했고 그 결과가 압축성장의 고고학으로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쌓아놓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삶의 흔적들을 찾아내고 그거를 복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데이터 생태계 내에서 코스다와 사발련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데이터의 생애를 1막과 2막으로 나눈다고 하면 아마도 사발련은 1막을 담당하고 있을 거고 자료원은 2막을 담당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런 구분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데이터의 삶은 너무 불행하거든요. 쪼그라듭니다.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1막에서부터 2막을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고 2막은 1막을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1막부터 코스다가 들어가야 되고 코스다 하는 작업에 ISDPR이 들어와야 하는 그런 협력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아카이브와 연구소가 정확하게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할 때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데이터 시대의 도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가 무한하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대규모로 축적되고 있습니다. 대규모로 축적되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는 그러니까 시기, 변화, 그 다음에 유지되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더 중요해질 거고요. 이게 숫자로만 되는 것들도 아니고 인터뷰들도 축적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거는 아까 창의적인 질문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런 역량을 어떻게 교육할 건가도 굉장히 중요해서요. 아마 박균우 선생님이 그런 교육을 지금 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거고요. 그리고 예전에 기초학문자료센터 할 때 저희가 다른 선생님들하고 싸운 게 있어요. 뭐냐면 사회과학 분야에서의 데이터라는 게 너무 확실했었거든요. 그래서 요까지가 데이터야. 왜 고문서를 하지? 그건 데이터 아닌데? 왜 텍스트를 하지? 그 연구 논문들을 하지? 그거 가지고 한참 싸웠었거든요. 얼마나 의미 없는 싸움을 했었던 건지. 모든 게 다 데이터가 됐다. 경계 허물기, 어떻게 공존을 할 건가가 지금 중요할 거고요. 결국 그 얘기는 무엇을 보존할 거고, 예를 들면 미국의 그 의회 도서관에서 2008년인가 트위터 데이터를 자기들이 다 아카이빙 한다고 그래서 협약을 맺었어요. 한 2, 3년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할 수가 없죠. 그 많은 데이터를 의회 도서관에 어떤 서버에 얹어놓겠어요.
무엇을 보존할 거고 어떻게 보존할 건지 질문해야 하고, 그리고 어떻게 질문할 건지를 배워야 하고, 그리고 나오는 그 많은 결과들을 우리가 어떻게 검증하고 신뢰를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을 지금 던져서 이 각각의 데이터 생태계에 있는 분들이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